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프트 튜토리얼 정한입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2-4.3 Spherical Coordinate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2-4에서 Orthogonal Coordinate System에서 좌표를 U1, U2, U3 이렇게 뒀던 일반 이제 형태고, 이 Spherical Coordinate에서는 이 U1, U2, U3에 해당하는 게 이제 캐피탈 R, 대문자 R, 그 다음에 세타, 파이 이제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게 실린더리컬이었는데 거기선 이제 저게 R, 파이, G 요거였어요.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서로 같아요. 실제로도 이 좌표 그림에서 공간 좌표 여기서 이제 같은 걸 의미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두 번째 있던 애가 세 번째를 밀려났죠. 그 다음에 여기 R 분명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레디우스 반지름일 텐데 이거 똑같이 R인데 대문자로 바뀌었죠. 이것도 레디우스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스피리컬 좌표계라 실린더리컬 좌표계에서는 그 실린더의 레디우스였는데 이번에는 스피리컬 그 스피어 9의 이제 레디우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실린더리컬도 쓰이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도 쓰이고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아니면 여러분이 더 선호하시는 어떤 책 보시면은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걸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이 대문자 R, 세타, 파이가 쓰인다는 거. 그래서 얘네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G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 세타, 파이 요거 중에서 이제 요 R이 요 9의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이라고 표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좌표가 R1, 세타1, 파이1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R 세타 파이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R1 그 다음에 여기 파이1이죠. 파이1 여기 세타1 이렇게. 그래서 R 세타 파이가 이렇게 있고요. 세타를 보시면은 세타는 어떤 거냐면은 G축과 플러스 G축과 이루는 각도예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45도, 한 40도 정도로 돼 보이는데 각도가 한 40도 정도 세타 원인 걸 다 이제 표시하니까 이렇게 콘 형태가 됐죠. 원뿔 모양이. 실제로는 이게 쭉 뻗어 나가겠죠. 이렇게 쭉 뻗어 나가겠죠. 이런 서페이스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세타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은 이렇게 점점 넓어질 것이고, 세타가 이제 90도가 되는 순간,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그런 콘 형태가 아니라 이 XY 평면이 되겠죠. 그 G는 0이라는 평면이 되겠죠. 그러다가 세타가 이제 다시 90도를 넘어서는 순간 다시 콘 형태로 바뀌고 점점 좀 좁아지다가 세타가 180도가 되면은 콘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0도부터 180도까지예요. 0도부터 180도까지고, 그다음 파이는 그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했던 것처럼 요겁니다. 요거 플러스 X축과 이루는 요 각도.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평면이겠죠. 이렇게. 근데 반평면인 거 아시죠 여러분? 반평면 half plane.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한 번도 특히 안 그려보신 분들은 X, Y, G 이렇게 그리고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평하게 안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그렸는데 수평하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전 사실은 수평하게 더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제가 기계처럼 잘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잘 그리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최대한 동그랗게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근데 이제 표현하려면 뭘 해주는 게 좋냐면은 이렇게 이런 애를 하나 그려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도 하나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적당한 곳에다가 표시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반지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연결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좌표를 한번 표시해볼까요? 주황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얘가 이제 R1이고요. 요 길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타고요. 세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그림이랑 그래도 꽤 비슷한가요? 이 빨간 색깔 점선 사실은 딱히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닿는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 이 지점이라는 거.
여러분도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것까지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평면이나 콘이나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한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읽는 게 좀 길거나 지루하신 분들은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Point P, R1, theta 1, pi 1 in spherical coordinates is specified as the intersection of the following three surfaces. A spherical surface centered at the origin with the radius r equals to r1. A right circular cone with its apex at the origin. apex는 그 원뿔의 꼭지점 말하는 것 같아요. apex 뜻이 정점, 최상이라고 합니다. Its axis coinciding with the z-axis and having a half angle theta equals to theta 1 and a half plane containing the z-axis and making an angle pi equals to pi 1 is the xg plane. 일단 여기서 이 right circular cone 이게 뭐죠? 이 right circular cone 이게 뭘까요? 한번 검색해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기울여져 있는 거를 오벨리쿠 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딱 똑바로 서 있는 거 right이 똑바로의 뜻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엑시스가 플러스 지축이랑 일치하니까 right circular cone이겠죠. 그리고 half angle은 뭐죠? half angle? half angle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겠죠. 네, 이것만 이제 half angle이고, 네, 이걸 포함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꼭 그려보세요 이거. 다음에 마저 읽어볼게요. The base vector AR at P is radial from the origin and is quite different from AR in cylindrical coordinates, the latter being perpendicular to the axis. The base vector A theta lies in the pi equals to pi 1 plane and is tangential to spherical surfaces, whereas the base vector A pi is the same as that in cylindrical coordinates. These are illustrated in 218. For the right-handed system, we have 단위 AR, A theta, A pi. 네, 이를 보시면은 지금 AR은 원점에서 9의 그 레디얼 방향, 반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이제 셋다 베이스 벡터니까 유닛이어가지고 크기가 유닛 벡터니까 크기 1이겠죠 다. 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 A 세타가 이거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이 이 평면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 평면이 지금 이 반평면이 그 파이는 파이 1이라는 반평면인데, 여기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스피어에 탄젠셜하다고 돼 있죠. 탄젠셜하다, 접한다. 탄젠셜이 접선이란 뜻이거든요. 네, 접선한다. 그리고 이 A 파이는 전이랑 똑같고요. 네, 이 각도 증가하는 방향. 지금 얘도 이제 지금 각도 증가하는 방향이죠. 이렇게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얘도 반지름 R이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얘네도 이제 각각 얘네 이 친구들의 좌표가 증가하는 그 방향이고, 네, 그 실린더리칼 코디네이트처럼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겠죠. 네, 방향이 위치에 따라 얘네 전체 다 달라지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올소고날 코디네이트에 속하는 거라면은 이런 베이스 벡터들이 이렇게 각각 된다는 거, 각각 직각이고,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 순서로 된다는 거. 이 순서들을 안 헷갈리게 잘 외우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피컬 좌표계에서도 어떤 벡터,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베이스 벡터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 길이 그 미소 랭스죠. 디퍼런셜 랭스죠. 디퍼런셜 랭스 보시면은 이것도 벡터예요. 벡터. 여기 진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되어 있는 것처럼 벡터니까 이제 이렇게 AR, A 세타, A 파이랑 같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보시면 얘는 길이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dr 자체는 길이가 맞죠. r이 이제 반지름이니까. 근데 얘는 이제 세타니까 각도니까 실린더리칼 코디네이트 때처럼 이렇게 대문자 r 반지름 곱해졌고요. 다음에 얘는 이걸 매트릭 코에피션트라고 하죠. 매트릭 코에피션트.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 r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인 세타도 곱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다시 봐볼게요. 네, 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이런 부피 요소가 있는데 이 부피 요소의 세 가지 변을 한번 다 볼게요. 얘가 이제 DR이죠. 제일 만만한 거. 얘가 DR이고 그 다음에 이 반지름 아래다가 이 D 세트에다가 요 R 곱한 거.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이게 그래서 R D 세타예요. R D 세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거, 요게 이제 뭐 요거나 하여튼 뭐 크게 상관없죠. 네, 요게 요겁니다. R 사인 세타 D 파이. 그러니까 D 파이에다가 어떤 반지름을 곱해야 돼요. 반지름. 근데 반지름이 이 D 파이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그냥 R이 아니라 R 사인 세타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요 D 파이는 지금 이 D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공간상의 이런 각도인데 지금 이 D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면에서 이제 이 플러스 X축이랑 정의되는 요 각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떤 길이를 곱해가지고 반지름을 곱해가지고 매트릭 코에피션트를 곱해가지고 길이 차원을 갖게 만들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반지름, 그러니까 요 반지름을 곱해야죠. 요거. 근데 이제 요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은가요? 다르죠? 이 길이를 이렇게 여기 XY 평면에다가 정상을 시켰을 때 한마디로 이 아래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요 길이 나오는 거죠. 요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요. 요 길이. 그래서 요 길이, 즉 요 길이. 그래서 이 아래다가 사인 세타를 곱함으로써 이런 파이에 대한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얘도 길이 차원을 갖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H1, H2, H3 얘네가 의미하는 게 매트릭 코에피션트잖아요. 길이 계수요. 그래서 얘가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1이고 이 자체로 길이 차원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R, 얘 같은 경우에는 R 사인 세타. 아마 맨 처음 보시면은 아니 D 파이인데 얘는 세타를 갖고 있네,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림으로 이해하시면은 쉽습니다. 넓이를 보면은 이 DSR이니까 R에 이제 수직인 어떤 DS죠. 그래가지고 DR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그래서 하나는 R D 세타고 나머지 하나는 R 사인 세타 D 파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R D 세타 제외한 나머지 DR이랑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D 파이를 갖고 있는 거고 얘도 DR이랑 R D 세타 갖고 있는 부피인 세타 곱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네. 한번 보시죠. X, Y, Z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츠는 AX, AY, AG고 이 베이스 벡터들이 매트릭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111 있고 디퍼런셜 볼륨이 dx, dy, dz, dg. 다음에 실린더리컬 코디네이츠가 이제 소문자 R이죠. 대문자 R인데 다음에 이 파이가 얘랑 같은 건데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R 파이 G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있고 매트릭 코에피션트가 여기 스몰 r로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 다음 얘는 방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한번 다 보세요. 여기 한번 더 볼게요. A vector given in spherical coordinates can be transformed into one in Cartesian or cylindrical coordinates and vice versa. From figure 2.19, it is easily seen that 요 X, Y, Z 좌표 구하는 거 이따 19면은 이 그림이라고. 그래서 요 이제 한번 X, Y, Z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점을 찾아야겠죠. 일단 점을 먼저 찾아볼게요. 반지름이 R이고요. 반지름이 다 이런 데는 다 반지름 R이겠죠. 그럼 각도가 세타인 거면은 반지름이 R인 게 요거니까 지금 요런 반지름이 R이고 각도가 세타인 게 이런 면이고 그 중에서 각도가 파이인 거면은 요 점이죠. 요 점이 주인공 점이네요. 점의 이제 X, Y, Z 좌표를 찾으려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이 점이 이 X축 상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찾으려면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X는 예를 들어서 X는 X1이라는 어떤 평면이 있으면은 저 뭐 이런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이 이제 이 평면 위에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G축과 평행하게 내려도 여전히 이제 평면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이 X1이라는 평면 요거잖아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또 그대로 이 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도달하면 이게 직각이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알면은 이 점의 이제 X 좌표를 아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알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 점의 좌표 한번 볼까요?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이제 이 X 좌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가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요거. 이 길이가 이제 아까 그 d파이 요거 해당하는 그 매트릭 코에피션트였죠. 그래서 r 사인 세타였죠. r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요 길이죠. 요 길이. 그래서 r 사인 세타에다가 보시면 이제 코사인 파이를 딱 곱해버리면 요 길이가 딱 나오겠죠. 요 길이. 그래서 요 길이가 이게 r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x 좌표죠. 요 x1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y 좌표도 바로 할 수 있겠죠. 요거에다가 이번에는 사인 세타 곱하면 요 길이 나오잖아요. 요 길이 맞죠? 그러니까 요 길이. 그러니까 y는 똑같이 r 사인 세타라는 이 매트릭 코에피션트 이 파이의 매트릭 코에피션트에다가 d파이의 매트릭 코에피션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인 파이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G좌표는 어떻게 할까요? G좌표는 요 길이죠. 요 길이. 지금 그림이 이게 지금 이 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렸다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직각이라는 게 그림상 잘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옮겼을 때 이게 맞네요. 맞죠? 이렇게 이게 이제 G좌표.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값이 되느냐 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이제 R이고요. 얘가 이제 R 사인 세타였죠. 요거 R 사인 세타. 얘는 R 코사인 세타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R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세타가 있고 방금 이게 이제 R 사인 세타였고요. 그다음에 얘가 R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가 이제 G좌표죠. G좌표. 그래서 G는 R 코사인 세타.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것까지 그 디퍼런셜 볼륨까지 그리긴 너무 좀 복잡하니까 이 점만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면 아까 요런 거 이걸 한번 그려보면서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다 납득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얘도 지금 보시면은 이 R이라는 거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나타나는 x, y, z 어떤 점이죠. 근데 그 점이 반지름이 R인 9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 점에서 원점까지의 그 거리가 이제 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원점과 어떤 좌표와의 거리 공식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해보면은 이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하면은 요거 제곱하면은 얘네 공통되니까 공통되는 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파이랑 사인 제곱 파이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은 r제곱 사인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g제곱하면 r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니까 더하면 이제 r제곱으로 묶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세타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탄젠트 아크 탄젠트로 표현했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몇인지 보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세타니까 요게 세타죠. 요거는 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길이. 요 길이는 G이고요. G 맞죠? G. 요 길이는 이거는 지금 요 X좌표랑 Y좌표 요 빗변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길이.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네, 지분의 요거.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직각. 그래서 요거분의 요게 네, 지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또 쉬운 거. 그래서 이제 아크 탄젠트 양쪽에 칠해주면은 네, 이렇게 바뀌고, 일단 파이는 요거는 이제 파이는 그 xy 평면에서 보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파이는 탄젠트 파이가 x분의 y, x분의 y죠. 그러니까 파이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 해주시면 되고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만 읽어볼게요. The position of a point P in spherical coordinates is 네, 이렇게 되고 specify its location in Cartesian coordinates and cylindrical coordinates. Cartesian coordinates면은 네, 저희가 했던 걸로 하면 되죠. 이걸로. cylindrical coordinates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뭐 이제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구하셔도 되고요. 일단 Cartesian coordinates부터 해볼게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안 보고 하면 제일 좋긴 할 텐데. 아니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그림을 네,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그리고 반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반원 그리고 네, 한 점 적당히 찍고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이게 R이고 세타하고 파이죠. 그래서 이제 네, 공식을 한번 써보면은 일단 x좌표 구하려면은 네,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요 길이 이렇게 내리는 요 길이가 이제 요 길이니까 r 사인 세타 하면은 네 이제 요 길이가 나오고요. 요 길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파이, 요게 이제 파이니까 파이 곱해주면 이게 x. y는 똑같이 r 사인 세타에다가 이번엔 사인 파이죠. 그다음에 g는 r 이제 사인 세타였으면은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 그래서 각각 구해주시면은 8. 얘가 지금 세타죠. 얘가 지금 파이고 사인 120이면은 사인 180 빼기 60이니까 6. 그다음에 2루트 3. 그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네,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딨냐? 두 번째 문제가 실린다리칼 코디네이트로 바꾸는 거죠. 실린다리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얘는 이 지금 r 세타 파이죠. 얘는 그대로 갑니다. 얘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야 될 게 r 파이 진데 얘는 지금 구했어요. 얘 330도. 그럼 요 스몰 r 이거 어떻게 보죠? 이거 스몰 r. 네. 이거 요 d파이의 매트릭 코에피션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매트릭 코에피션트, 얘의 매트릭 코에피션트가 아까 r 사인 세타였죠. 그러니까 얘가 r 사인 세타고 그다음에 지좌표는 아까 xyz 좌표랑 똑같죠. 이거 마이너스 4. 이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쉽게 구했죠. 그래서 아직 안 구했구나. 이게 이제 8 곱하기 사인 120이면은 아까 2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4루트 3. 4루트 3 330도 마이너스 4. 여기 있죠.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네, 이 표시 보이시죠? 여기부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We note here that the position vector of a point in cylindrical coordinates does not contain the angle phi.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막 그림 그려서 했었잖아요. 그 실린드리칼 코디네이츠에서 포지션 벡터 쓸 때 이거 지금 r 파이 g에서 요 ar 다음에 a 파이 a g 중에서 포지션 벡터 쓸 때는 네 얘가 아예 안 쓰였죠, 맞죠?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 스피리칼 코디네이츠에서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림으로 이 점 위치 벡터 나타낼 때 그냥 이 ar에다가 r만 곱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맞아. However, the exact direction of AR depends on phi. In terms of the spherical coordinate, the position vector consists of only a single term.
Here the direction of AR changes with a theta, a pi coordinates, theta and pi coordinates of the point P.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 같아요. 포지션 벡터면은 마땅히 이제 포지션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거 하나로 포지션을 나타낼 수가 있는지, 정보라는 게 포지션을 나타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걸로는 못 나타내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이 AR에 이미 세타랑 그 파이 값도 여기 이미 이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실린더리칼 코디네이트에서도 요 파이 값은 네, 이거는 이제 쓰이지가 않지만 요 값이 쓰이지가 않지만 실제로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네, 이상한 게 아니다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세요. 요거 이제 위치 벡터 요거 이렇게만 표현하면 된다는 거. 나머지 거 안 쓰이고.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convert the vector A into Cartesian coordinates. 여러분 이거는 네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정지 한번 시켜놓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할 수 있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실력이 더 잘 납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 웨이예요. 일단 A가 이렇게 쓰이는데 어떻게 쓰고 싶냐?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AX, AY, AY 플러스 H 네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는 얘기죠. AX, AY, H는 알잖아요 여러분. 크기랑 방향 모두 다 알죠. 그러니까 AX, AY, H 요 스칼라들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끝났죠. 네 양변에다가 AX 곱하면은 여기는 얘만 남고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X 요거 벡터 곱하면은 네 요게 나오는 거고 AY, AZ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한번 곱해 볼게요. 네, 여기다가 요 AX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것도 그림으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벡터에다가 일단 요 AR, A파이, A스타, A파이는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값이니까 결국에는 얘랑 곱했을 때 뭐 나오는지, 얘랑 곱했을 때 뭐 나오는지, 얘랑 곱했을 때 뭐 나오는지 그걸 알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요 그림으로 와가지고 네 이거 세 개 다 각각 AX를 곱해요. AX 여기다가 각각 뭐 나오는지 일단 AR부터 한번 볼까요? AR이 요거야. AX는 요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AX를 곱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그 스칼라 프로젝션 그러니까 정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정사용하는 법은 네 여러분 그 정사용할 때 이런 거 아세요? 그 일단 이렇게 공간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애가 있습니다. 떠 있어요 얘가. 지금 요 길이를 요 x축에 정사용하면은 요거거든요. 요 길이. 네, 왜냐면 이거 x축에 정사용한다는 얘기가 그 이게 지금 이게 뭐 x1이라고 하면은 x는 x1이란 평면이 아까 네, 뭐 이런 평면이 이렇게 지금 있으면 이 점을 이 점이 이 평면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x축에 정사용한다는 얘기는 요 이제 좌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요 좌표 구할 때 일단 여기다가 요 길이를 이제 구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여기 각도 구해가지고 이렇게 코사인 곱해가지고 정상시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사형이 이렇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하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면 됩니다.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사형하는 방법이 네, 일단은 지금 이게 이제 AR인데 네, 일단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걸로 정사형 한번 시켜주고 요걸 다시 여기다 정사형 한번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정사형 해주는 게 많이 뭔가 익숙하죠. 네. 사인세타 곱해주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정사하는 게 코사인 세타와 곱해주면 됩니다. 코사인 파이. 그럼 얘도 이제 쉽죠? 얘는 다른 거구나. 네, 얘도 해볼까요? A 파이 요거죠. 요거를 네 x축에 정상시킨다고. 그럼 요것도 이제 요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정상시켜봐요 먼저.
여기다 정상시키면은 이제 코사인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코사인 이 파이 1만.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정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는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위에 각도가 이제 세타인데 지금 요게 이제 A 세타거든요. 이렇게 된 거. 근데 이제 요 길이를 알면은 요 길이가 이제 바로 이거를 여기 평면에 여기 직선에 이제 정사한 거잖아요. 여기다 한번 정사하면 이제 요거 이제 코사인 곱해주면 되니까 요 길이 구하는 건데, 네. 요 길이 구하는 건데 그림을 약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이거 이제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여기 지금 이거랑 이거 더한 게 이제 90도인데 이게 180도인데 이만큼이 여기 90도가 있으니까 얘랑 얘 더한 것도 9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한 것도 90도, 얘랑 얘 더한 것도 90도. 그럼 얘랑 얘랑 각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세타가 되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코사인 세타 곱하면은 그래서 코사인 세타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사인 파이 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a 파이는 지금 a 파이는 이미 지금 이렇게 xy 평면에 있는 그런 벡터거든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그려주면은 요거 이렇게 정상 내리면은 정상이 아니라 수세바를 내리면은 어떤 요런 점이고 이렇게 요런 점인데 지금 이제 요 방향이 요런 방향이죠. 요런 방향. 요 방향이요. 그래서 뭐 이걸 해줘도 되고 이걸 해줘도 되는데, 네. 이제 요걸 해준다고 치면은, 네, 요거가 지금 얘가 이렇게 직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요 x축에 정상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쟤도 그림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x축, 지금 그 z축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y, 요게 이제 파이. 여러분 이거 그리실 때 약간 이렇게 45도에 가깝게 그리는 것보다 요거나 요걸로 한쪽 면으로 좀 치우쳐서 그리는 게 더, 제가 말했죠, 머리가 계산을 덜 한다고. 한 요 정도 파이. 그럼 이제 요게 이제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요게 이제 a 파이죠. 그래서 요거를 요 x축에 병상시키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가 됐네요, 맞죠? 방향이 마이너스고 각도 자체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각도를 생각 안 하고 뭐랄까 꼼수가 약간 있습니다. 꼼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꼼수 쓰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꼼수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지금 보면은 코사인 파이를 하면은 여러분 값이 어때요? 좀 작아지죠? 1보다 훨씬 작아지죠? 2분의 1보다 훨씬 더 작아지죠. 지금 얘가 이제 각도가 한 80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상당하니까 코사인 파이 하시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옵니다. 사인 파이 하시면 꽤 큰 값이 나오고요. 그럼 요게 지금 얘랑 약간 얘가 이렇게 조금 약간 평행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평행하다기보다는 얘가 지금 여기에 수직이라기보다는 평행에 좀 더 가깝죠. 평행에 좀 더 가까우니까 얘다가 사인 파이를 해줘야지 값이 조금밖에 안 작아지겠죠. 이제 정석으로 따지려면은 뭐 이제 이런 거, 정석으로 따지려면은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려가지고 이게 이제 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뭐 사인 세타다, 사인 파이다, 그런 식으로 해줘도 되는데 언제 이거 그리고 있겠어요, 맞죠? 그래서 사인 파이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림 보고 저희는 그냥 사인 파이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저기로 이제 전송을 시키면은 근데 이거 이렇게 변경하는 게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자주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해보시면은 어딨지? 이렇게 나오죠.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아까 마이너스 부분 안 붙였네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파이였는데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였냐면은 카르테시안 콜디네이트 이 벡터를 카르테시안 콜디네이트 이렇게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아예 그냥 여기에 그 세타 파이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도 다시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거 뭐였나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r 사인 세타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던 거. 루트. 네, 이거 그 파이의 코에피시 그 매트릭 코에피션트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이거 쓰면은 사인 세타는 r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루트 씌운 거 요걸 텐데 r이 또 r로 안 쓰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분의 네 요거니까 사인 세타 이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요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x죠. 네.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r 코사인 세타가 이게 g였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g. 근데 r이 아까 네 요거 분의 g. 코사인 파이는 똑같고요. 코사인 파이. 그다음 사인 파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요거 분의 마이너스 뭐 있고 y였죠 이거 y.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맞는지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맞고 네, 이거 맞고 코사인 세타도 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네, 얘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랑 얘 곱해준 거니까 이게 약분돼가지고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네, 자 이거 쓰신 거에다가 AR, A 세타, A 파이 값 구해서 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AX 하나 있고요. 지금 원래 이렇게 복잡합니다. 네 원래 그래요. 근데 또 적응하시면은 금방 하니까 AY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Y 빈 공간에서 한번 아무것도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AY면은 뭐였냐면은 이게 네, AY를 곱하는데 어디다 곱하냐면은 AY랑 AR 한 거 요거랑 이제 AY랑 A파이 한 거 이제 요거 아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요거는 이제 AR 벡터를 네 Y축에 그 정사형한 거다 라고 하시면 되죠. 일단 정사형할 때 아까 XY 평면에 먼저 정사형하죠. 그 과정에서 사인 세타가 이렇게 생기고 다음에 아까 X축에 정사형하는 게 코사인 파이였으니까 얘는 사인 파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세타를 정사형하는 거 여기다가 얘도 일단은 그 XY 평면에 먼저 정사형한 다음에 사인 파이 곱해주면 되니까 XY 평면에 먼저 정사형 시켜주면 그림을 바로 그리세요. 이거 저도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네 요게 이제 세타일 때 이 친구가 이제 A 세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정사형 시킨다. 네, 요것도 세타가 뭔가 여기랑 같죠. 여기랑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그럼 각도를 45도처럼 그리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각도를 지금 이렇게 한 15도 이렇게 작게 그리니까 20도 작게 그리니까 쉽죠. 바로 코사인 세타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 맞구나. 똑같이 y축이니까 사인 파이. 그다음에 A 파이 이건 이미 XY 평면에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얘도 그려보면은 이렇게 X, Y 그릴 때 이렇게 파이 그려주고 네, 이게 이제 A 파이. 그래서 여기다가 정사형 시키는 거니까 값은 플러스 나오겠죠. 플러스 나오고 값은 지금 굉장히 작아지겠네요. 네, 코사인 파이 곱해줘야겠네요. 맞죠? 굉장히 작아지려면 그래서 코사인 파이만 곱해주면 끝. 맞는 점을 비교해볼까요? 지금 요거랑 이거구나. 네. 얘랑 같죠? 그다음 얘랑 이것도 같죠? 얘랑 이것도 같죠? 네. 그래서 잘 구했고요.
이것도 맞아. x, y, g로 표현을 하면은 사인 세타가 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r분의 저게 네 요거였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y였고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한 거분의 y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면은 네 요거 대신에 이제 g좌표죠. g좌표. 요거분의 g좌표 이렇게 쓰고 사인 파이면은 똑같죠 이거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y 해주시면 되고 얘는 코사인 파이면은 요거분의 x. 네. 그러면은 정답인가? 보시면 네 일단 요거 맞고 이거 gy 이렇게 있고 네 요거 맞고 네, 얘도 맞죠?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좀 해보니까 다시 이제 속도가 붙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은 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처음 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이거 뭐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는 건 뭐 당연하겠죠. 이거 그림을 많이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얘네가 각각 어떻게 그리는 건지. 그러니까 네, 요거가 아니야. 요거 한번 잘 그려보세요. 네, 이거까지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거 AX, AR.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거 A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A 파이. 이런 거를 이제 잘 한번 다 그려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유리한 것 같아요. 여기 2단원 여기 앞부분은. 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안 했구나 하나. 네, 요거 H도 한번 그려볼게요. H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H면은 이제 H 벡터를 AR 플러스 A 세타 플러스 A 파이 여기다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게 얘네가 각각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요 AR을 AJ 정상을 시킨 거는 그냥 코사인 세타겠네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요 H를 Z축에 한 거. 이거 안 되시면 바로 그림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4분원만 그리시고 각도 이거 좀 작게 줘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세타 그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요게 이제 A 세타죠. 요거의 Z축 성분, G축 성분 일단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네요. 맞죠?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고 크기가 대폭 작아집니다. 크기가 되게 작아져요. 정상하면. 그러니까 사인 세타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끝인가요? 네, 끝이죠. 그 다음에 요거 A 파이도 번거롭지만 잠깐만. 근데 지금 AZ랑 A 파이 이거 AZ는 이거 뭐냐 A 파이 얘는 XY 평면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랑 지금 직각이겠지. 0 나오겠네 0. 되게 간단하네요 이거는. 맞죠? 네, AG는 요거 두 개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각 붙여보면은 코사인 세타 하면은 요거분의 이제 요거죠. 네, 요거니까. 그 다음 얘는 네, 요거분의 마이너스 앞에 있고 네, 요거였고요. 그러니까 매트릭 코에피션트. 다 얘는 네 0이면 안 해줘도 되고 네 그럼 이렇게 잘 나오죠.
같이 있는 것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아, 빨리 이제 기대되네요. 이거 벡터 칼큘러스 빨리 나가고 싶네요. 문제를 이제 읽어보시면은 네, 2-12 Assuming that a cloud of electrons confined in a region between the two spheres of radius 2 and 5 cm is a charge density of find the total charge contained in the region. 네, 여러분 뭔가 용어가 등장해버렸어요. charge density라고 하는. 일단은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원자설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원자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딱 배우잖아요. 뭐 돌턴의 원자설, 누구의 원자설 해가지고. 그래서 뭐 러더퍼드의 원자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자핵 주변을 전자들이 동글동글하게 돌고 있다. 이건 좀 구식 그거고. 실제로는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죠. 클라우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전자들이 클라우드 형태로 존재하는데, 네,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오브 엘렉트론스. 아니네요. 레디우스 2cm, 5cm면은 네, 이렇게 큰 원자는 없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건 원자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하여튼 전자 구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 레디는 레디우스 그 반질은 복수 형태예요. 반질이 지금 2개 나와 있으니까 레디라고 레디우스의 복수 형태로 쓴 거고. 일단 2cm랑 5cm 사이에 뭐 있대요. 그다음에 찰지 덴시티. 이 찰지 덴시티는 뭐냐면은 로로 표시하거든요. 로나 혹은 로 V로. 근데 부피를 곱했을 때 찰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DV를 곱하면은 얘가 찰지가 나와요. Q, DQ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find the total charge contained in the region. total charge 구해야 돼요. total charge Q. 어떻게 구하냐? DQ를 적분해주는 거죠. 근데 DQ는 무엇이냐? 로에다가 DV 곱한 거, 찰지 덴시티에다가 볼륨 곱한 거, 찰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로 값이 여기 나와 있는 요거고요. DV를 잘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스피어 형태니까 네, 이 DV 쓸 때 이 좌표계를 네, 이 지금 하는 단원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로는 뭐죠 지금?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리고 이거 숫자니까 빼줄게요. 그 다음에 R 4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DV죠. 이 DV가 뭐예요? 이게 DR 곱하기, 그 다음에 R 곱하기 D 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곱하기 D 파이죠. 맞죠? 요거 3개 기억나시죠? 이거 그러니까 디퍼런셜 랭스 할 때 얘를 이거 3개로 바꿔줍니다. 곱한 걸로. 그러니까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이고, 인테그랄 이렇게 3개 딱 오고, R 코사인 제곱 파이 곱해주고, 여기서 이제 R이 하나 2개 있고, 그 다음 사인 세타 있죠. 얘를 R 제곱 사인 세타 곱해주고, dr d 세타 d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래 범위가 아까 2cm부터 5cm였죠? 맞나요? 2부터 5cm. 근데 지금 미터로 돼 있어요. 미터,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얘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로 바꿔줘야죠. 그럼 0.02. 얘는 0.05. 나머지 각도에 관한 거는 네, 그냥 반지름이 2랑 5 사이인 투 스피어니까, 네, 그러니까 세타로 하면은 0부터 180도까지, 0부터 파이까지,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 두시면 됩니다. 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금 2개 곱해져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R 제곱으로 되겠죠.
R제곱. 그 다음에 아래 관한 게 여기 이제 dr 하나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적분해 주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니까 적분해주면 r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되고 0 2파이 0파이. 그 다음에 r분의 1 0.05 0.02 d세타 d파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제 이거 뭐냐, r분의 1 0.05 0.02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50분의 1이고 이게 이제 20분의 1이니까 20 빼기 50이 되네요. 마이너스 3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0으로 바뀌고 얘네는 사라집니다. 이제 이걸 안 해줬네 아까. 네, 이제 여기서 세타 해주시면은 사인 세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또 없어지네요. 코사인 세타인데 파이에서 0 해주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다시 여기 마이너스가 2가 생기네. 얘는 삭제. 여러분 이거 직접 다 해보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물론 사인 적분하는 거 정도 누구나 다 하실 줄 아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해보시는 분들은 다 해보세요. 뭘 미분해야지 사인 세타가 나오지? 이렇게 고민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파이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쉽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이거 혹시? 얘를 일단 바꿔줘요. 뭘로 바꿔주냐면은 이거 혹시 이거 공식 아시나요? 이거 삼각함수 공식.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죠. 코사인 A 빼기 B 하면은 코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사인 A 사인 B. 네, 이런 식이 있죠. 그리고 코사인 이게 A 플러스 B면은 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A랑 A가 같아, A랑 B가 같아요. 그럼 그냥 2A라고 하면은, 네, 2A라고 하면은 코사인 제곱 A 빼기 사인 제곱 A가 되거든요. A가 되거든요. 이거 코사인 2세타라고 할게요, 편하게.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니까 뭐 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혹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뭐 이제 이런 식들 이용하면은, 네, 지금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둘 다 있는데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2 코사인 제곱 빼기 1로 바뀌거나 아니면 1-2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지금 두 개 얘가 얘랑 같다, 혹은 얘가 얘랑 같다. 얘를 보시면은, 네,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을 코사인 2세타가 들어가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고요.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사인 제곱 파이를 적분하는 거는 사실은 얘를 적분하는 거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파이. 네.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거 코사인이든 뭐 사인이든 적분을 하는데 한 주기 동안에 한다, 혹은 주기의 2배 뭐 이렇게 한다. 그게 0 나오거든요. 0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적분이 저게 의미하는 게 이런 넓이 말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0 나오거든요. 맞죠?
2주기 동안 접근해도 마찬가지로 0 나오고요. n주기 동안 접근해도 0 나옵니다. n이 정수라고 하면은. 네. 근데 지금 얘를 보시면은 코사인 파이 대신에 코사인 2파이면은 얘는 주기가, 여러분 여기다 파이에다 뭐 넣어야지 다시 그 2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뭘 넣어야지 이게 2파이가 나오나요? 여기 네, 파이만 넣어주시면 되죠. 파이만. 그래서 요 함수 코사인 2파이라는 함수는 주기가 파이예요. 파이. 근데 지금 0부터 파이까지 접근하면은 얘는 지금 이 부분은 0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지금 주기 2배야. 그럼 얘 당연히 0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만큼만 나와요. 이만큼만. 2분의 1만.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그냥 2파이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파인 거죠. 파이. 결국 얘 계산하면은 네, 파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답이 마이너스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몇이지 이게? 얘가 이제 3.14 6.28 9 하면은 대략 70 정도 나오겠죠. 7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8승 마이너스 하면은 9가 아니라 근데 90이네. 700. 그럼 마이너스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뭐야 이게 이렇게 했네요. 얘는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마이크로. 전자니까 마이너스겠죠.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 오브 엘렉트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적분하는 거. 적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요 물리나 전자기학에서는 적분이 진짜 중요해요. 적분이 더 어렵죠. 그리고 네,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